안녕하십니까. 케미를 통한 프로젝트 문서, 자동 생성과 관리, 생성형 AI를 활용한 효율적인 프로젝트 관리를 발표할 한국남부발전의 AI 디지털 본부 AI 혁신부 조경수 처장입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우선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남부발전은 2001년 4월 2일 한국전력공사에서 분사되어서 발전, 송전, 배전, 판매 분야 중 발전 부문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남부발전을 포함한 5개 화력 발전 회사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분할이 되었는데요. 한국남부발전은 국내 총 발전 설비 용량의 7.8%를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남부발전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창출하여 국민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하는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 공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한국남부발전은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해외 에너지 시장에도 적극 진출하고 있습니다. 한국남부발전은 친환경 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책임을 다하는 국민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남부발전은 AX 코스포 베러 라이프라는 AI 비전을 토대로 AI 디지털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글로벌 에너지 공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케미를 활용한 프로젝트 관리로 다음과 같이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우선 AI 시대 공공기관의 딜레마, 그리고 탄핵 생성형 AI 구축 준비 과정, 그리고 케미 소개,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관리 적용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AI 시대 공공기관의 딜레마입니다. 사실 이 생성형 AI가 시작된 게 2022년 11월 챗 GPT의 등장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 등장했던 생성형 AI는 현재 중요 핵심 기술로 부상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생성형 AI도 한때를 풍미하는 유행 같은 기술이 아닐까라고 의심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이제 생성형 AI 활용은 유행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에 따른 공공의 경쟁력 강화를 AI로 하는 것이 현재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AI를 활용하게 되면 MS 통계에 따르면 업무 효율 증가가 약 30% 이상 증가하고 중국 저장대 연구에 따르면 텍스트량도 150% 이상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또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외부 AI 활용에 따른 정보 유출 사례 등이 계속 발생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메토믹이라는 기고글에서 직원의 67%가 승인 없이 기업 자료를 업로드하고 있다는 그 조사 자료도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러한 점들을 종합을 해보면 생성형 AI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내에 자체 생성형 AI를 구축을 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내에 캠이라는 이름의 생성형 AI 서비스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생성형 AI 구축을 위해서 체계적인 준비를 해왔었는데요. 저희 한국남부발전은 2023년부터 이미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2023년에 AI 추진 전략을 수립했고 그에 따라서 공기업 최초로 코스포 AI 윤리 기준 제정, 인공지능 업무관리 규정 제정, 그리고 AI 위원회 운영, AI 혁신부 신설 등을 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 전 직원 대상으로 AI를 어떻게 더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AI 리터러시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혼자서만 잘 해가겠다는 게 아니라 주변 기관이나 또는 저희를 벤치마킹하고 싶어하는 곳에서 찾아오겠다 했을 때 저희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다 공유를 해줬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바로 케미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구축해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화면이고요. 우선 지금 보시는 화면이 범용 챗봇인 케미챗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케미 탐색이라 하여 좀 더 특화되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챗봇들이 모여있는 모습인데요. 그 중에 하나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그 해당 내용에 특화된 동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챗 서비스가 제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미지 그리기로 그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 프롬프트에 맞는 그림을 AI가 그려서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다목적 범용 생성형 AI 서비스인 케미를 구축을 하였고, 이 케미는 방금 전에 보신 바와 같이 전체 3가지 서비스로 나뉘게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가 케미 챗, 두 번째가 케미 탐색, 그리고 마지막이 케미 이미지입니다. 저희 한국 남부발전 생성형 AI인 케미에는 기능적인 차별점들이 존재하는데요. 우선 AI에게 원하는 걸 요청하면 즉시 반응하는 아주 직관적인 사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직원도 케미에게 질문을 하게 되면 혹은 케미를 활용하게 되면 좀 더 업무를 더 잘할 수 있게끔 케미가 도와주기 때문에 업무의 질과 효율 향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케미는 직원 누구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케미 탐색에 있는 그런 챗봇 서비스들은 직원 누구나 해당 서비스를 개발하고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범용 챗인 케미챗의 경우에 상용 AI 서비스 수준의 기능을 지원할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희 한국 남부발전 생성형 AI 케미는 또 특별한 걸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가 경영진의 의지입니다. 경영진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AI 혁신부 신설과 AI 구축부터 교육까지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주셨는데요. 2023년에 기획관리부사장이 AI에 관련된 직강도 함으로써 직원 모두가 이 AI에 집중하고 그리고 AI를 가지고 활용하는 데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또 케미의 경우에는 전 직원이 참여한 그런 서비스라는 의미 있는 점이 있는데요. 24년에 찾아가는 AI 서비스 상담으로 15개 처실 및 사업소와 서비스 제안 94건을 같이 발굴하였습니다. 그리고 18명의 현장 전문가와 AI 서비스 35건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현재 저희가 부르고 있는 이 케미라는 이름도 전 직원이 참여해서 200개 이상의 이름을 공모받았고 그 중에서 평가를 해요. 전 직원 투표나 평가를 통해서 이 케미라는 이름이 최종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이 케미 활용 현황입니다. 아마 이런 서비스들을 개발하게 되면 직원들의 반응도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 회사의 생성형 AI 서비스인 케미는 8월 26일에 정식 런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일까지 측정한 결과를 보면 총 46일 동안 사용자는 총 22,133회의 요청을 하였고 이걸 근무일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하루 평균 약 820건을
사용한 셈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 약 14억 토큰의 텍스트 처리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요청당 평균 토큰 수로 따지면 63,254 토큰으로 굉장히 긴 문맥의 대량의 생성, 분석 작업이 반복적으로 수행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일반적으로 보통 단순히 물어보는 그런 정보 검색 차원에서 사용이 아니라 장문을 생성하고 문서를 요약하고 코드 생성하고 데이터 분석 등의 고부하 작업 중심의 고강도 전문 활용이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이 케미에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확보 과정을 잠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AI에게 학습시키기 위한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 기존의 데이터 거버넌스의 고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우선 좌측 그림 잠시 보시면 저희 회사는 비정형 데이터로 총 40TB 정도의 그 비정형 데이터를 모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것들을 데이터 학습을 위해서 정제를 하였더니 이 7기가 정도의 데이터만 저희가 확보할 수 있었고, 이것으로는 데이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으로 설계를 다중복합 레그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미지 학습을 위해서 발전 설비 관련 이미지 데이터를 저희가 조사를 했었는데요. 이 발전 설비 관련 이미지 데이터 확보가 불충분하다라는 판단에 저희가 전 사업소를 돌아다니면서 1개월간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제를 한 결과 전체 2만여 장 이상의 이미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다중복합 레그의 경우에는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캠에게 적용된 아주 중요 기술로 레그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다중복합 레그를 적용하기 위해 기술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답변 생성을 위해 이 레그와 이 콘텍스트 통제상의 이 조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특히나 이 레그 적용 부분은 다수의 B2B 프로젝트가 축소되거나 망가지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레그를 적용하기 위해서 레그가 참조하는 데이터 소스가 총 17가지가 되겠는데요. 우리 사내 정보 시스템과 그리고 저희는 특이하게도 외부에서도 정보를 가져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데서도 그 검색 결과를 가져오고, 또한 사용자가 질의에 사용하기 위해 업로드하는 파일도 레그로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소스와 여러 가지 형태의 레그들을 전부 조합해서 LLM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조합하는 그 기술이 굉장히 난이도가 있었으나 그 문제 해결하는 데 성공을 하였고, 그래서 지금과 같이 케미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케미를 활용해서 프로젝트 관리를 하는 그 사례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부문인 초안 생성 부문입니다. 케미를 활용해서 프로젝트 초안을 만들고 각종 템플릿 기반의 간단한 문서들을 자동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아래는 샘플 예시인데요. 저희가 범용 챗인 케미챗에서도 이런 프로젝트 초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케미 탐색에 프로젝트 제안서 작성이라는 별도의 또 전문 서비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 제안서 작성을 클릭하게 되면 뜨는 화면인데, 여기에 간단한 정보들을 입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작성하기 버튼을 누르면 그 내용에 맞는 프로젝트 제안서를 자동으로 작성해 주게끔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화면은 기성고 검사 보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화면인데요. 이 케미에서 이 기성고 검사 보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해주게끔
하는 그 중간 에이전트 프로그램들도 생성해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용역명부터 계약번호, 계약자 이런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하고 보고서 생성을 누르게 되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기성거 검사 보고서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사 서류 검사기도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공사 같은 것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각종 문서 처리 등을 수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 문서들을 다 체크하고 챙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케미를 활용을 해서 서류 검사 실행을 누르게 되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문서가 현재 있고 어떤 문서들이 없는지를 자동으로 검출해서 사용자에게 알려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받아야 하는 문서들이나 서류들이 다를 텐데요. 그거에 대한 내용도 다 적용을 할 수 있고 파일 경로도 적용을 해서 원하는 프로젝트별로 검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변경사항 검토 부분입니다. 케미를 활용해서 프로젝트 진행 중에 발생한 변경사항 등을 분석하고 변경된 부분을 반영해 영향을 받는 내용에 대한 검토가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샘플 예시인데요. 문서 차이점을 분석하기 위해 첫 번째 문서는 전 직원 대상 공유를 했던 문서고 두 번째 문서는 경영진에게만 보고를 했던 동일한 주제의 문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문서 간에 어떤 변경사항이 있는지를 케미가 바로 찾아내 주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참석 대상에 있어서 차이점이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문서는 전 직원으로 명시된 반면에 두 번째 문서는 전 직원 자율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케미가 발견하고 이렇게 알려주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관리를 하다 보면 문서상이나 설계상의 변경 사항 등이 발생을 할 텐데 이런 식으로 케미를 활용해 바로바로 변경 사항 등을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또는 방금 보셨던 그런 탐색 서비스가 아닌 범용 챗 서비스에서도 가능한데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비슷한 주제에 파일 두 개를 올려놓고 어떠한 차이점들이 있는지를 찾아내게끔 하면 케미가 그것들을 찾아내서 사용자에게 알려주고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종합적인 내용으로 다시 요약을 해서 재알림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 지식 축적 부분입니다. 케미를 활용해서 완료된 프로젝트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고 현재 프로젝트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사실 해외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 해외에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들에서 나오는 서류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 문서들을 하나하나 다 열람하거나 또는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많지 않은데요. 그러다 보니 기존의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를 찾지 못해 다시 공부를 하거나 또는 실수를 하는 등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케미를 활용해 완료된 프로젝트에 대한 지식들을 전부 축적시키고 사용자가 해당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과거 프로젝트 내용을 찾아서 사용자에게 정답이나 가이드를 줄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화면은 품질 관리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이 발전소에서 근무하시다 보면 오버홀이라는 것을 정기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갓 입사한 친구들이나 또는 오랫동안 근무를 했더라도 저 부분에서 근무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굉장히 좀 지식에 대해서 한계점을 좀 느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품과 장비에 대해서 품질 관리를 위한 절차를 알아야 할 때 사실은 이 절차를 알기 위해서 선배 직원에게 물어본다든지 혹은 수많은 문서 데이터를 이렇게 일일이 다 찾아가면서
저 정보들을 찾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케미를 활용을 해서 그 해당 데이터들이나 지식들을 다 축적을 시켜놓고 이제 사용자는 오버하울 때 사용하는 부품과 장비에 대해서 품질 관리를 위한 절차를 알려달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어떠한 절차로 부품과 장비에 대해서 품질 관리를 해 나가면 되는지에 대한 그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부발전에서는 이 케미가 구축됨에 따라서 이 프로젝트 관리도 문서 생성부터 문서 서류 점검, 그리고 또한 지식 축적 또는 그 변경사항 검토, 이런 수많은 부분의 프로젝트 관리에 필요한 내용들을 자동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좀 마련해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남부발전은 공공분야 AX 혁신을 선도하는 대표 에너지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